네, 일단은 여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거리 구하는 공식이기는 했다. 이거는 뭐 내가 다시 정리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거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다루는 문제가 있기는 해. 뭐 거리의 합의 최소값이라던가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라던가 유형이 다양한 거는 맞는데 그거는 그냥 뭐 문제를 풀면서 조금 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기는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내분점이라는 거를 봤던 것 같아요. 공식 기억하죠? 더한 거분의 크로스의 합과 같다라고 했던 게 내분점이고, 그래서 내분점이라는 아이디어로부터 우리가 중점이라는 거 구하는 공식도 새로 잡혔던 것 같기는 해. 2분의 x들의 합, 2분의 y들의 합. 여기까지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라면 오늘 하나만 더 추가되는 것 뿐이에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무게중심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중점이라는 것과 이제 무게중심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식화를 할 건데, 그러면은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지난 시간에 중선정리라는 것까지는 배우기는 했어. 중선정리라는 게 뭔지는 곧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요, 무게중심이 갖는 모든 특성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좌표평면에서 무게중심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뭐부터 할 거냐면요, 공식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 예를 들면 좌표평면에 어떤 삼각형이라는 게 이렇게 잡힐 수 있을 거예요. A라는 거를 내가 x1, y1이라고 잡고, B라는 거를 x2, y2라고 잡고, C라는 거를 x3, y3라고 한번 잡아보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하니? 또 나오지? 잘 공부해놔. 응. 세 이등분선의 교점. 조금만 더 정확하게. 각도. 쟤네 한번 착해볼까? 쟤네는 시험법이거든요. 무게중심의 정의가 뭐야? 세 변을 이등분하는. 아, 2등분 안 된다. 아니야. 무슨 선? 중선. 중선. 그렇지,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중선이라는 거는 꼭지점에서 가운데점이랑 연결된 얘를 중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선 정리라는 것도 배웠었을 거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 입장에서도 중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고, 얘 입장에서도 중선이라는 게 다 이렇게 있을 거야. 그때 하나의 점에서 만나는 얘를 보통 G라는 문자를 가지고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요거 구하는 과정 한번 해볼 거야. 하나만 특성 더 물어볼게. 얘랑 얘는요, 길이비에 대한 특성도 갖고 있죠. 몇 대면? 그거를 종합해서 얘 공식 잡아볼 거라고. 그럼 유준아, 잘 생각해봐라. 하나의 중선의 셈이 뼈대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점의 절표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 중선이다 보니까 이 길이 같은 거 맞죠? 그럼 얘는 둘의 뭐예요? 중점이거든요. 그럼 그 원리로 얘에 대한 좌표를 셈의 m이라고 치고 먼저 잡아본다면 2분의 x들의 합, 2분의 y들의 합 으로부터 얘의 중점은 잡히는 건 맞아. 여기까지 얘네. 이걸 왜 잡았을까? 얘 구하고 싶은 거거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대1의 비율을 갖는다면서. 얘가 2대1의 비율을 갖는다면서. 그럼 G라는 무게중심은 A, N이라는 하나의 성분이 있었을 텐데 걔의 2대1 내분점으로 읽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얘네. 그걸로 G라는 공식을 잡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던 대로 할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다 보니까 일단 이 둘은 더해야 될 거야. 그러면 3분의 크로스의 합이었던 거 기억하죠? 그럼 이 입장에서 만나는 애는 얘예요. 곱하니까 x2 더하기 x3. 1입장에서 만나는 크로스는 얘예요. 그래서 x1까지 더해줘야 되는 얘가 무게중심의 x 좌표 구하는 공식이에요. 마찬가지 원리로 y도 똑같이 갑니다. 두 개 더한 거분의 크로스의 합이거든. 2랑 곱해지는 애는 얘고 1과 곱해지는 애는 y1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토탈 합은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까지 되는 게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이겠다. 여기까지 얘기해. 그래서 중점 구하는 공식은 2분의 x들의 합, 2분의 y들의 합이었더라면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뭐예요? 3분의 x들의 합, 3분의 y들의 합이 된다는 게 공식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죠? 그래서 이 원리가 이해가 된다면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암기하시는 거예요. 쉽지? 그러면서 무게중심에 대해서를 정리를 그럼 한번 해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는 공식이라는 거야. 공식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분의 x 그래야 3분의 y 그래야 이게 그냥 공식이 됐던 거지. 그렇다면 두 번째, 얘에 대한 이제 활용도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게중심은 중선들의 교점이긴 해.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활용하는 문제 가운데 중선 정리를 물을 문제가 생각보다 많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 할 거야? 활용도를 위해서 중선 정리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중선 정리라고 하면서 우리 얘를 파푸스 공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파푸스 정리가 뭐였냐? AB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뭘 할 때, 사이드변에 대한 길이를 할 때, 걔에 대한 제곱의 합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파푸스였죠. 공식 어떻게 돼? 이게 M 찍어줘? 네. 어떻게 돼? 지금 중선 정리. 사이드변의 제곱의 합은 P의 제곱 BM 제곱, 반제곱 더하기 A 네, 중선 제곱. 끝인가? 끝인가? 아니거든요. 곱하기 오케이, 곱하기. 얘가 중선 정리였죠. 그래서 무게중심 문제에서 얘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쓴다. 그래서 사이드변의 제곱은 중선 제곱 더하기 반제곱의 2배와 똑같다는 거 꼭 외우시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활용도 세 번째. 활용도 세 번째. 유준아, 너네 너 잘 생각해봐. 어떤 삼각형이 있다. ABC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쉽게 예제로 할게요. 얘를 편의상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동일한 길이비로 2대1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동일한 길이비로 2대1이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그들을 연결하는 뉴 삼각형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걔에 대한 무게중심과 기존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비교하고 싶은 거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어떨까? 진짜 아예 판단이 안 서져. 판단서니? 판단이 아예 안 서져. 그래서 얘를 뭐 할 거예요?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한 번은 증명을 보여줄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그래.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까지 괜찮으면 위에 거 조금 지울게요. 상관없죠? 계속 누적돼야 돼. 무게중심 공식 누적되어야 되고 중선 정리 누적되어야 되고 지금부터 볼 거는 뭡니까? 또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번 볼 거예요. 얘를 x1, y1이라고 잡고 x2, y2라고 잡고 x3, y3라고 잡았을 때 어쩔 수 없어. 길이를 동일하게 내분시킬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되는 거를 그냥 편의상 m 대 n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BC라는 변의 길이를 m 대 n의 관계라고 이해할 거고 마찬가지로 CA에 대한 것도 m 대 n이라고 잡은 새로운 삼각형에 대한 무게중심을 잡고 싶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 얘가 1대1일 수도 있고요. 2대1일 수도 있고 3대1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 아무튼 그때에 관한 특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리해보자고. 삼각형 ABC에 대해서 무게중심의 공식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이해하지? 안 쓴다?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무게중심 잡는다? 잘 생각해보자. 새로운 삼각형에 대해서 무게중심이 나오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나와야 돼? 새 삼각형에 대한 좌표부터 나와야 되겠지. 여기까지 내 말이 이해되니? 그래서 예를요, 쌤이 P라는 점, Q라는 점, R이라는 점으로 잡고 그대로 좌표부터 구하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P 구해볼게. 어쩔 수 없이 내분점이기 때문에 내분점의 공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두 개 더하는 거보네. 크로스의 합이죠. 그럼 M은 얘랑 만나니까 MX2고 NX1이 되는 것까지 납득이 되니? Y는 동일할 테니까 굳이 안 쓸게.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똑같이 Q도 갑니다. 이번에도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에요. 두 개 더한 거보네. 크로스의 합이다. M과 X3가 만나고요. N과 X2가 만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라스트 R도 갈게요. 이번에도 두 개 더한 거분의 크로스의 합입니다. M은 X1과 만나고 N은 X3와 만납니다. 블라블라 있으나 만나.
그러면 이 셋을 기준으로 한 뭐 하고 싶다고요? 무게중심에 대해서를 한번 잡고 싶은 거라고요. 한번 해보자.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 자체가 3분의 얘들의 합이래. 그러면 내가 처리가 3분의 이들의 합인데 m 더하기 n이라는 거는 지금 다 통일되어 있는 걸로 비춰지는 것 같아. 더 해볼게요. 어떻게 할까? m이 있는 것들을 그냥 싹 다 묶어서 써볼까? 그러면 m에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보이죠? n 있는 것도 싹 다 더해볼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잡히는 게 분자인 것 같아요. 여기에 콤마에 블라블라가 y좌표가 있을 거고. 그럼 얘가 지금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분자를 지금 먼저 써보면 m 더하기 n에 공통인수인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로 묶이는 게 좀 보이지. 그랬을 때 m 더하기 n이 남는 게 납득이 되니? 이거 분의 3이었을 거야. 여기까지 맞지? 그럼 이거 날려도 상관없잖아.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게 3분의 x들의 합만 남게 되네. 얘는 뭐와 같다? 기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다. 왜 y도 동일할 거거든. 여기까지 얘네. 그래서 무게중심을 갖는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예요. 어떠한 삼각형이 있을 때 동일한 길이의 비율로 우리가 내분을 해. 새로운 삼각형이 등장해. 그때 발생하는 무게중심은 기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내용이 35페이지에 아래 참고 있어요. 거기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면 뭐 정리되겠죠? 똑같은 내용이죠? 네, 요 내용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럼 유준아 이거 참고해서 37페이지에 61번 좀 보세요. 판단이 될까? 해볼게요. 네. 이거부터 해요. 네, 아니 뭐 1대2로 다 내분해. 그러면은 내분점을 다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굳이 없죠. 왜냐면 기존 삼각형의 그냥 무게중심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하나만 같이 풀고요. 나머지는 문제 푸는 시간을 그냥 줄게요. 어차피 개념을 더 나가지는 않을 거라서 요 정도 내용이 됐다면 그냥 얘는 그냥 공식 활용입니다. 네, 그 다음 나와 있는 예제 문제 쓴 거고요. 무게중심 구하라는 소리다. 그냥 공식 쓰시면 되겠죠. 무게중심 A, B랑 함은 3분의 X들의 합, 3분의 Y들의 합과 같았잖아. 그대로 정리해볼게. X들을 다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것 같고요. 3분의 Y들을 다 더해보니까 9가 되는 것 같으니 얘는 마이너스 1,3이 되는 겁니다. 딱히 어려운 거 없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무게중심이 원점이래요. 이번에도 공식이겠죠. 3분의 X들의 합으로 처리하니까 A 더하기 2B 더하기 4가 될 것이고요. 3분의 Y들의 합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될 것인데 아무튼 얘가 0,0과 같다. 요 해석일 거잖아. 그럼 문자 두 개, 식 두 개에 대한 그냥 연방 그냥 풀어가면 되겠네. 따라서 그냥 바로 답 할게요. 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4일 것이고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겠지. 얘에 대한 연방이겠지. 따라서 더합니다. B는 마3이 되고 A는 2가 되는 거 정리가 되겠네. 네, 문제는 그냥 여기까지. 나머지는 푸는 시간 줄게요.